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입니다. 지금부터 엑셀로 이해하는 AI 반도체 시리즈의 첫 번째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AI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AI가 사진을 보고 사람을 구별한다거나 손글씨 숫자를 알아본다거나 카메라 영상에서 자동차와 사람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AI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그림을 보면 곧바로 이것은 세로선이다, 이것은 가로선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우리처럼 그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줄여보겠습니다. 8 곱하기 8 격자의 선 하나를 그리고 그 선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또는 두 방향의 대각선인지를 컴퓨터가 판단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오늘 따라갈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표현된 입력이 있고 다음은 네 방향을 찾기 위한 작은 검출기인 커널이 있습니다. 그 커널이 방향마다 점수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점수를 골라 판정을 내립니다. 오늘 확인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곱셈과 덧셈만으로 선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규칙은 언제 틀릴까요? 오늘은 정답만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를 모두 엑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보았던 전체 흐름을 잠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는 가장 위쪽의 응용에서 시작합니다. 얼굴을 알아보거나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문장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실제로 동작하려면 결국 계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십시오. 곱하고 더하고 비교하고 필요하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곳이 가장 아래의 하드웨어, 즉 반도체입니다. 이번 첫 번째 실습에서는 이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 가장 단순한 부분 하나만 떼어보겠습니다. 곱하고 더해서 점수를 만든 뒤 그 점수들을 비교해 하나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만드는 선 분류기가 모든 AI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AI에는 훨씬 많은 연산과 구조가 사용됩니다. 다만 이번 실습의 목적은 아주 작은 예제를 통해 입력이 숫자가 되고 숫자를 계산해 점수를 만들고 점수를 비교해 판단한다는 기본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CPU와 GPU, 메모리와 NPU를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GitHub에서 내려받은 파일 가운데 라인 클래시파이어 파일을 여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시트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화면에 보이는 두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입력 격자입니다. 그리기 시트에 있는 8 곱하기 8 영역입니다. 여기에 숫자 2를 입력하면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2를 연속해서 입력하면 화면처럼 세로선이 만들어집니다. 지울 때는 0을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딜리트 키로 셀 내용을 지우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판정과 점수 영역입니다. 가로와 세로, 두 방향의 대각선에 대한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마지막에는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가 표시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산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실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을 그린다. 그리고 결과를 본다. 세로선을 그리기 전에 먼저 예상해 보십시오. 아마 세로가 나오겠지? 그 다음 직접 입력하고 실제 결과가 예상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순간이 이번 실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상과 달랐는지를 찾는 것이 오늘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는 항상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예상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엑셀 파일 아래쪽을 보면 여러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 시트의 역할부터 정확히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시트는 말 그대로 전체 사용법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직접 값을 바꾸는 시트입니다. 그리기, 커널, 응용, 연산량 4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곳은 그리기 시트입니다. 직접 2를 입력해서 선을 만들고 결과를 보게 됩니다. 커널 시트에서는 뒤에서 방향별 민감도, 즉 배율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응용 시트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질문을 따라가고 연산량 시트에서는 이 단순한 선 분류기에 실제로 곱셈이 몇 번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다음은 보고 따라가는 예시 시트입니다. 세로선, 가로선, 대각선,
굵은 선처럼 미리 준비된 패턴이 있으니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그리기 시트에 그대로 옮겨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수정하지 않는 계산 시트입니다. 내부 계산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들여다보셔도 좋지만 이번 교양 실습에서는 노란 칸만 바꾸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AI가 입력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눈에는 왼쪽 격자 안에 단순한 선이 보입니다. 우리는 모양 자체를 보고 세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게는 선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받는 것은 숫자 배열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두 종류의 값만 사용합니다. 선이 지나가는 칸은 1, 선이 없는 칸은 0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확대된 부분을 보십시오. 가운데 열의 1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로선이라고 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단지 0, 1, 0이 세 줄로 배치된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사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흑백 영상이라면 각 픽셀에 0부터 255까지의 밝기값을 사용할 수 있고 컬러 영상이라면 빨강과 초록과 파랑처럼 여러 값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이미지는 결국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AI의 계산도 이미지라는 추상적인 그림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뒤에서 커널과 곱셈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8 곱하기 8 숫자 배열에서 세로선이 있는지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커널이라는 작은 검출기를 사용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세로 방향 커널을 보십시오. 크기는 3 곱하기 3입니다. 가운데 세 칸이 세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커널이 8 곱하기 8 그림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3 곱하기 3 크기의 작은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서 입력 위를 조금씩 이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맨 처음 위치를 봅니다. 그 위치의 9개 입력값과 커널의 9개 값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윈도우를 한 칸 옮기고 다시 같은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 한 칸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전체를 훑습니다. 여기서 비교한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같은 위치의 숫자끼리 곱하고 그 결과를 모두 더합니다. 커널 모양과 입력 모양이 잘 맞으면 점수가 커지고 잘 맞지 않으면 점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커널을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특정 특징이 있는지를 재는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로 커널은 이 부분이 세로 방향과 얼마나 잘 맞는가를 보고 가로 커널은 가로 방향과 얼마나 잘 맞는가를 봅니다. 이 방식은 뒤에서 배우게 될 CNN의 핵심 아이디어를 아주 단순화해서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용어를 외우지 마시고 작은 윈도우로 부분을 보고 특정 모양과 얼마나 잘 맞는지 점수를 만든다. 이 개념만 잡으시면 충분합니다. 이번 실습에는 4개의 커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 방향, 두 번째는 세로 방향, 세 번째는 한쪽 대각선, 네 번째는 반대쪽 대각선입니다. 각 커널을 보면 3 곱하기 3 안에서 1이 놓인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이 배치 자체가 사람이 직접 만든 규칙입니다. 그리고 각 방향 아래에 민감도 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커널 시트에서 학생이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민감도, 즉 배율입니다. 민감도가 1이면 원래 점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위치에서 점수가 3이었다면 그대로 3입니다. 민감도를 2로 바꾸면 그 방향의 점수를 2배로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AI가 스스로 배운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로 방향은 이렇게 생겼다. 세로 방향은 이렇게 생겼다. 어느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볼지는 얼마로 한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직접 정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으로 꽤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일부러 어려운 입력을 넣어보면 이 규칙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은 사람이 규칙과 값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바뀝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입력 패치를 보십시오. 3 곱하기 3 영역이고 가운데 열의 1이 3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로 커널도 가운데 열의 1이 3개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자리끼리 곱합니다. 가운데 위쪽은 1 곱하기 1, 가운데 중앙도 1 곱하기 1, 가운데 아래쪽도 1 곱하기 1입니다. 따라서 이 세 항은 각각 1이 됩니다. 나머지 위치에는 0이 들어있으므로 곱한 결과가 0입니다. 모두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즉 점수 3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 위치에서 만들어진 정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곱하고 더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을 수많은 위치와 수많은 커널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실제 AI에서도 이런 곱셈과 덧셈은 매우 자주 반복되는 핵심 연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AI 반도체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똑똑한 알고리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아주 많은 숫자를 읽어와서 곱하고 더하고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다시 반복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 작은 8 곱하기 8 그림 하나에서조차 이 계산을 몇 번 해야 하는지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이제 커널이 그림 전체를 어떻게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입력은 8 곱하기 8이고 윈도우는 3 곱하기 3입니다. 윈도우가 입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놓일 수 있는 시작 위치는 가로 방향으로 6곳입니다. 계산하면 8 빼기 3 더하기 1, 즉 6입니다. 세로 방향도 똑같이 6곳입니다. 따라서 전체 윈도우 위치는 6 곱하기 6, 모두 36개입니다. 윈도우가 한 위치에 놓일 때마다 네 방향 각각에 대해 앞장에서 본 곱셈과 덧셈 계산을 수행하고 점수 4개를 만듭니다. 세로 커널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윈도우의 결과가 응답지도의 첫 번째 칸이 되고 윈도우를 옮기면 두 번째 칸, 다시 옮기면 다음 칸이 채워집니다. 결국 8 곱하기 8 입력 한 장에서 커널 하나를 사용하면 6 곱하기 6 크기의 응답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윈도우 하나에는 9개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채널에서는 36 곱하기 9, 모두 324개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4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체는 36 곱하기 9 곱하기 4, 1296개의 곱셈입니다. 여기서 1296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8 곱하기 8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입력 하나를 판단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반복 계산이 필요합니다. 뒤쪽에서 실제 영상 크기로 커지면 이 숫자가 얼마나 커지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각 위치에서 점수를 만들었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엑셀은 조금 독특한 교육용 판정 규칙을 사용합니다. 각 윈도우 위치에서 네 방향의 점수를 계산한 뒤 그 위치에서 가장 큰 점수를 가진 방향을 승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승자의 점수만 그 방향에 누적합니다. 진 채널은 그 윈도우에서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에서 어떤 채널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세로 선 예를 보겠습니다. 가로는 12, 세로는 16, 두 대각선은 0입니다. 가장 큰 값은 16이므로 최종 판정은 세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방향의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실습에서는 규칙을 하나 정해두었습니다. 가로는 0번, 세로는 1번, 대각선은 2번과 3번입니다. 동점이 생기면 번호가 더 낮은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규칙은 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굵은 세로선을 넣었을 때 바로 이 동점 규칙 때문에 사람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각 윈도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고릅니다. 둘째, 동점이면 번호가 낮은 방향이 이깁니다. 이제 실제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가장 쉬운 정상 사례입니다. 예시 시트에서 첫 번째 세로선 패턴을 확인한 뒤 그리기 시트에 그대로 입력해 보십시오. 입력하기 전에 먼저 예상합니다. 이것은 분명 세로선이니까 세로가 나오겠지? 이제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점수를 확인합니다. 가로는 12, 세로는 16, 두 대각선은 0입니다. 세로 점수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도 세로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습니다. 왜 잘 되었을까요? 세로선이 여러 윈도우를 지나갈 때 세로 커널과 잘 맞는 위치가 반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로 채널의 점수가 계속 쌓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로선은 세로로 나온다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로 점수가 가장 크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규칙과 입력이 잘 맞았기 때문에 기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입력이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입력 패턴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선을 입력합니다. 계산 방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3 곱하기 3 윈도우, 같은 4개 커널, 같은 곱셈과 덧셈, 같은 최종 비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입력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로 채널이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도 가로가 됩니다. 다음에는 대각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각선 방향의 커널이 입력과 더 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대각선 채널이 승자가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계산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입력뿐입니다. 그런데 입력 패턴과 잘 맞는 커널이 달라지면서 최종 승자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특징 검출이라는 개념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각 검출기는 자신이 찾도록 만들어진 모양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는 꽤 그럴듯하게 동작합니다. 이제 일부러 조금 어려운 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장부터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 왼쪽에 굵은 선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세로선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을 엑셀 분류기에 넣으면 결과가 가로로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명백한 세로선인데 분류기는 가로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엑셀이 잘못됐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오류를 이용해서 AI 판단의 중요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류기는 우리가 입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커널과 판정 규칙에 따라 숫자를 계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가로라고 나오면 그 내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모델이 답을 냈다는 사실과 그 답이 옳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AI 시스템에서도 결과가 출력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 오답이 왜 발생했는지 내부 계산을 직접 추적해 보겠습니다. 틀린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모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굵은 세로선이 왜 가로로 판정되었는지 윈도우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격자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첫 번째 동점 윈도우입니다. 굵은 선의 왼쪽 위 모서리에 걸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한 것이 가운데 그림입니다. 가로 커널과 계산하면 점수가 2가 나옵니다. 세로 커널과 계산해도 점수가 2입니다. 즉 동점입니다. 앞에서 본 동점 규칙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로는 0번, 세로는 1번입니다. 동점이면 번호가 더 낮은 쪽이 이깁니다. 따라서 이 윈도우에서는 가로가 승자가 됩니다. 여기서 윈도우 하나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는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에 36개가 있습니다. 굵은 선을 따라 윈도우가 이동하면서 이런 동점이나 가로 쪽에 유리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각 윈도우의 작은 선택이 하나씩 누적됩니다. 그리고 전체 36개 윈도우를 처리한 뒤 최종 결과를 보면 가로가 38, 세로가 24가 됩니다. 결국 가로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분류기가 단순히 계산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규칙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그 규칙이 굵은 세로선을 구별하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 곱하기 3이라는 작은 범위에서 보면 굵은 세로선의 일부가 가로 패턴처럼 보일 수 있고 여기에 동점 규칙까지 결합되면서 전체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 사례는 AI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해서 모델의 판단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징을 보도록 설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 커널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바로 다음 실험에서 해보겠습니다. 커널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로 검출기의 민감도, 즉 배율이 현재 1입니다. 이 값을 2로 바꾸겠습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세로 방향에서 나온 점수를 2배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아까 틀렸던 굵은 세로선을 다시 넣어봅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판정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로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원래 가로로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세로로 바뀝니다. 대각선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도 세로로 바뀝니다. 세로선은 원래대로 세로입니다. 화면의 결과를 정리하면 개선된 것이 하나, 그대로인 것이 하나, 나빠진 것이 둘입니다. 세로 검출기만 예민해져서 무엇을 넣어도 세로로 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고치려고 숫자 하나를 손으로 조정했는데 다른 입력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직접 값을 맞추는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입니다. 입력 종류가 4개뿐인 작은 8 곱하기 8 실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사진처럼 경우의 수가 수없이 많아지면 사람이 모든 상황에 맞는 값을 하나씩 직접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에피소드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값을 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정할까요? 데이터에서 그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학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델이 틀리는 것뿐 아니라 판단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잡음입니다. 세로선에 점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세로이지만 승자와 다음 후보의 점수 차이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가장자리 선입니다. 세로선을 맨 왼쪽 끝에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채널의 점수가 0이 되고 판정은 가로로 나옵니다. 세로선을 그렸는데 세로가 0점입니다. 윈도우가 선의 양옆을 함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점 하나만 입력합니다. 점 하나에는 사실 가로인지 세로인지 판단할 만한 방향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류기는 가로라고 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스템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4개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도 가장 큰 점수를 가진 것 하나를 반드시 답으로 내놓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답이 출력되었다는 것과 답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AI 시스템에서 신뢰도나 불확실성, 그리고 판단을 거부하는 선택지 같은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그 복잡한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AI의 출력값을 볼 때 답이 나왔으니 맞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정확도와 판단 규칙을 보았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시리즈답게 계산량을 보겠습니다. 우리 실습의 입력은 8 곱하기 8입니다. 3 곱하기 3, 윈도우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6 곱하기 6, 모두 36곳입니다. 각 윈도우에서 9개 값을 곱하고 방향 채널이 4개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곱셈은 36 곱하기 9 곱하기 4, 모두 1296번입니다. 8 곱하기 8 그림 하나인데 이미 1296개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이제 입력 크기를 실제 영상에 가까운 640 곱하기 640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같은 3 곱하기 3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위치는 638 곱하기 638개입니다. 여기에 윈도우당 9개의 곱셈과 4개의 채널을 적용하면 한 프레임에 약 1465만 번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보다 약 11,300배 많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당 30장이라고 하면 이 계산을 30번 해야 합니다. 결과는 초당 약 4억 4천만 번입니다. 8 곱하기 8 예제의 한 장 계산과 비교하면 약 33만 9천 배 규모입니다. 여기서 AI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산 하나하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곱하고 더하는 아주 단순한 연산입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CPU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많은 연산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CPU와 GPU, 시스톨릭 어레이와 NPU를 배우면서 바로 이 문제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AI 반도체의 출발점은 복잡한 연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계산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단순한 선 분류기 하나를 직접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입력 적자입니다. 그림은 컴퓨터 안에서 숫자가 됩니다. 두 번째, 커널입니다. 작은 커널이 입력 위를 움직이면서 특정 방향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 점수입니다. 각 윈도우에서 곱하고 더해서 점수를 만들고 방향별 결과를 누적합니다. 네 번째, 판정입니다. 가장 큰 점수를 가진 방향을 최종 답으로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꽤 잘 동작했습니다. 세로선은 세로, 가로선은 가로, 대각선은 대각선으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굵은 세로선을 넣자 예상과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로 민감도를 직접 높여보았습니다. 한 문제는 고쳐졌지만 두 문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 확인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규칙은 입력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한계를 드러냅니다. 실제 신경망에서는 커널 안의 값을 사람이 하나씩 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좋은 값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의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중치는 누가 정하는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손글씨 숫자 7을 이용해서 학습을 조금 했을 때와 많이 했을 때 가중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판단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GitHub에 공개된 첫 번째 랩 엑셀 파일을 그대로 다시 실행해 보십시오. 영상에서 보지 않은 선도 직접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좋은 학습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